여러분 잘 주무셨어요? 불편하거나 뭐 어려운 점 있었겠죠. 근데 항상 생각하세요. 지금 그 불편한 게 문제가 아니라 이런 조건 속에서 우리가 이런 기회를 만났다. 4박 5일의 시간을 빼서 왔을 때 내 목표를 향해서 내가 달려가는 것이 중요하지. 지금 어떤 조건이 집에서 지낼 때보다 불편한 점이 당연히 있었겠지만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하는 요 자기가 지금 뭘 목표로 하고 왔는가. 여기서 편안하게 지금 관광하러 온 사람 없어요. 지금 호캉스 하러 여기 온 사람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 한 마음, 그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주제 강의 시간도 계속 이제 제가 변화를 줘요. 변화를 어떻게 주냐면 강의는 줄이고 실제 생활 속에서의 의문사항을 질의응답하는 거를 더 자꾸 늘려나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강의는 30분이 안 넘을지도 몰라요. 더 적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짧은 강의 속에서 그 전에 이제 길게 했을 때만큼을 얻어내려면 훨씬 더 여러분이 집중해서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은 요 강의에서 이렇게 강조하는 그 포인트를 가지고서 현실 속에서의 문제를 해결할 때 그거를 딱 쥐고서 서로 생각하면서 해야지 이것이 해결이 되는데 이런 걸 하나도 모른 채로 그냥 현실 문제만 가지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뭐가 그냥 흐지부지 되기가 쉬워. 그러니까 짧은 강의를 할 테니까 굉장히 집중해서 듣기 바래요. 아시겠죠? 네. 그러면 지금 사회자가 소개한 대로 심신의 안정, 마음의 평화, 이게 왜 주제냐? 이거는 어떻게 고른 거냐? 여러분들이 이 훈련 들어올 때 이거 왜 들어온지 그 쓰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가장 많이 쓴 대답이에요. 얻고자 하는 게 뭐냐 했을 때 여러분들이 쓴 거예요. 여러분들이 쓴 걸 여기다 옮겨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여러분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원하죠. 마음이 불안해. 마음 편안하고 싶어요. 마음의 평화를 얻고 싶고 심신이 좀 안정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더 깊이에는 뭐가 있어요?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이 원이 있단 말이죠. 이것이 실제 현실 삶에서 그게 그냥 공짜로 얻어지는 게 아니고 그냥 충족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끝없이 배우고 훈련하고 연습해 보는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이 배워야 된다는 것도 모르고 훈련해야 하고 연습해야 된다는 것도 모르고 그냥 막 살아요. 살면서 원하는 건 그것인데 얻어지지 않아. 그러면 그냥 우물쭈물 사는 게 그냥 보통 사람들의 삶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는 뭘 하고자 하는 거냐? 이렇게 원하는 게 있으면 이것이 어떻게 할 때 얻어지고 어떻게 할 때 안 얻어지는가 분명히 알아서 거기에 따라서 행동을 하고 자기 삶을 변화시키고 해야 된다는 것을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25쪽을 보면은 쭉 키워드들을 적어놨어요. 이게 하나씩 이렇게 자세히 설명을 하거나 그러진 않는데 쭉 보시면은 하여튼 그 흐름이 있으니까 한번 같이 살짝 이제 보시게요. 우리가 명상을 하고 선을 한다 그러는데 원불교에서는 마음 공부란 얘기를 많이 써요. 근데 근본적으로는 다 같은 얘기예요. 명상을 한다, 선을 한다, 마음 공부를 한다. 그러면 그게 뭐냐? 44쪽 펴보세요. 44쪽에 뭐라고 써있어요? 맨 위에? 무시선법. 선이라고 하는 거, 명상이라고 하는 거 같은 말이에요. 근본적으로는 같은 단어예요. 선이라고 하는 거나 명상이라고 하는 거나. 그러면은 이 무시선법이라는 거는 원불교에서 강조하는 거는 그 명상이다, 선이다 하는 거가
어떤 특정 시간에 조용한 데 앉아가지고 이렇게 딱 우리 아침에 좌선하듯이 그렇게 하는 것만 명상이 아니다 하는 뜻이에요. 지금 무시선법이라고 써 있는 말은. 진짜 선이다, 진짜 명상이다 하는 거는 무시선, 이 말 자체에서 느껴지죠. 무시, 때가 없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어떤 일정 시간에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언제 하는 거예요? 시시각각, 순간순간, 모든 순간에 하는 선이다 이거예요. 이 무시선법은 이게 지금 줄여서 무시선인데 풀로 다 말하면 무시선, 무처선이에요. 때가 없고 무처, 장소도 없어. 그러니까 특정한 장소를 가리거나 특정한 시간을 가리거나 하지 않는다. 이 얘기는 그 어느 곳, 어느 때, 어디에 있으나, 무엇을 하고 있으나 하는 것이 명상이요, 선이다. 이 뜻이에요. 그럼 제목에서 일단 아시겠죠? 명상이다, 선이다 하는 거는 조용할 때 새벽에 앉아서 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냥 시시각각 하는 게 선이다. 그러면 시시각각 뭘 어떻게 해야지 선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지 명상으로 사는 것이고 어떻게 하면 명상 아니게 사는 건가? 그것을 여기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그 첫 번째 패러그래프 한번 읽어봅시다. 대범, 선이라 함은 원래 분별 주착이 없는 각자의 성품을 오득하여 마음의 자유를 얻게 하는 공부인 바, 예로부터 큰 도의 뜻을 둔 사람으로서 선을 닦지 아니한 일이 없나니라. 예. 이것을 많이 읽어본 사람은 되게 친숙하게 느껴질 것이고 생전 처음 오늘 보는 사람은 이건 외계어로 느껴질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그런데 아주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대범, 선이라 하면 대범은 뭐예요? 대범은 대범이지. 그냥 한국말이니까 이거는 제가 번역할 필요가 없고 모르면 사전 찾아보세요. 네. 선이라 하면 명상이라고 하는 거, 선이라고 하는 건 뭐냐? 이제 여기서 딱 결판을 내는 거예요. 뭐냐 하면 원래 분별 주착이 없는 각자의 성품을 오득하여 마음의 자유를 얻게 하는 공부인 바. 이게 이제 명상이다, 선이다 하는 정의예요, 정의.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성품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어요. 이 말은 쉽게 말해서 그냥 우리 각자의 본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본래의 건강한 상태, 그냥 쉽게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요, 병원에서 환자를 치료하잖아요. 환자가 별의별 환자들이 다 있죠. 증상도 별의별 막 1000만 가지 증상과 병이 있고 환자들이 있는데, 근데 의사가 이 사람들을 치료할 때 가장 기준이 되는 게 뭘까? 이 사람의 상태가 지금 안 좋아. 근데 이 사람 상태를 어떤 상태로 돌려놓으라고 할까요? 원래 건강한 상태로 돌려놓는 거지. 여기 성품이란 말을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 우리 정신 상태가 원래 건강한 상태에서 자꾸 벗어나. 많이 벗어나면 많이 괴롭고 많이 힘들어요. 심신의 안정, 마음의 평화가 많이 없어. 조금 벗어나면 조금 그런 것이 있고. 그러니까 조금 벗어나나 많이 벗어나나 기준은 뭐겠어요? 원래 건강했던 상태, 건강한 상태, 그게 성품이에요. 그 성품을 자기가 감을 잡으라 이 말이에요. 그걸 터득해서, 그래서 그걸 터득해서 그 상태로 살아가면 그게 이제 마음의 자유예요. 그러니까 이 불건강한 정신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자유가 없는 상태. 끌려다녀. 뭐에 끌려다녀요? 여러분 한번 자기 자신을 잘 보세요. 뭐에 끌려다녀? 나는 아예 안 끌려다닌다 한 사람. 그 사람은 자기 마음을 전혀 볼 줄 모르거나 아니면 이미 부처가 됐거나 이게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이 보여야지
자기가 목표하는 바 심신의 안정과 행복과 이런 것이 어떻게 하면 얻어지고 어떻게 하면 안 얻어지고 어떻게 하면 어중간하고 이런 것이 알게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단어들을 잘 음미해 보면 이게 뭐 어떻게 해야지 내 인생이 풀릴까 하는 그 연결고리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성품에서 자꾸 벗어나. 그러니까 힘들어요. 괴로움이 펼쳐져요. 그리고 자유가 아니라 속박의 생활이 돼. 노예 생활이 시작이 돼. 이런 것이 보여야 돼요. 자기 정신세계에서는 완전 노예 상태인데 그런 줄도 모르고 왜 그런 줄도 모르고 그러니까 해결의 길이 없죠. 잘 보세요. 마음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성품을 오득한다. 그러면 방금 말한 원래 건강한 상태에서 벗어나는 게 요 앞에 말한 분별 주착이라고 하는 거예요. 분별이라고 하는 거는 자꾸 뭔가를 나누어서 봐. 나누어서 그걸 차별해요. 우리의 생각의 대부분은 분별이에요. 뭘 나누어? 뭘 나누어죠? 좋은 거, 나쁜 거, 뭐 옳은 거, 그른 거, 우리 편, 저쪽 편. 편을 나누고 뭔가를 나눈 다음에 내 마음속에 이제 차별이 생겨. 차별을 해. 얘는 좋은 거니까 무조건 좋아. 얘는 저쪽 편이니까 좀 무조건 나빠. 이런 식으로 이게 분별을 하는데 끝없이 분별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 이렇게 분별을 해서 거기 끌려가고 주착을 해. 거기 주는 머물주, 착은 붙어. 그러니까 거기 머물러서 안 움직여요. 거기 있어. 그리고 거기에 그냥 집착을 해요. 이것이 우리 정신세계가 오염되는 프로세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명상이라고 하고 선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 그런 거 없었던 깨끗한 상태, 즉 원래 깨끗한 물의 상태 같이 물이 오염이 된 물은 어떻게 돼요? 원래 깨끗한 물에 뭐가 자꾸 들어간 거거든요. 무엇이 들어갔어? 오염물질이 자꾸 들어가. 그럼 물에 원래 건강했던 생명력이 죽어버리죠. 그 죽은 물이 가는 곳마다 다 죽여버려요. 사람이 마시면 사람이 죽고 동물이 마시면 동물을 죽여버리고 식물한테도 그 물이 엄청나게 그때 오염이 되니까 그 어느 나라인가 루마니아인가 그때 뉴스 나온 걸 보니까 그 당연히 식수로 사용 못하고 동물도 못 먹고 식물한테도 줘도 안 돼. 근데 마지막 뉴스는 더 가관인 게 공업용수로도 안 된다고 나왔대요. 그러니까 물이 얼마나 오염되면 그렇게 될까. 그런데 이것을 그대로 사람한테 적용해 보세요. 사람의 정신이요. 오염이 되면 이게 깨끗한 정신이 자꾸 오염이 돼. 그러면은 자타간에 가는 데마다 피해를 주고 안 좋게 만들어 다. 요 원리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그 사람의 그런 오염된 정신으로 사는 사람이 스스로 행복하지 못할, 당연할 것이요. 주위를 행복하지 못하게 만들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결과로 다시 자기한테 돌아오지, 그것이. 그 악순환 속에서 살면서 어디서 풀어야 되는지 모르는 이게 삶에서 가장 이게 딜레마예요. 요걸 딱 알아서 보고 그걸 되돌려 놓는 게 명상이다. 아시겠어요? 예. 명상, 선, 마음의 자유. 제가 오늘은 강의를 짧게 하기로 했기 때문에 진도를 막 나갈 테니까 알아서 열심히 따라오세요. 네. 자, 그러면 그런 게 명상이다. 근데 어떻게 하라고? 어떻게 하는 건데? 구체적으로. 시시각각 알아서 시시각각 하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응? 그래서 그 다음 줄을 한번 같이 읽어보자는 거예요. 같이 한번 봅시다. 사람이 만일 참다운 선을 닦고자 할진대 먼저 마땅히 진공으로 채를 삼고 묘유로 용을 삼아. 자, 여기까지만. 길게 하면 또 이게 못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외계어가 또 나왔어. 진공으로 채를 삼고 묘유로 용을 삼아. 이건 태어나서 처음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것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진공. 이게 참진자에 공자는 무슨 공자예요? 빌공자예요. 묘유. 이거는 이게 묘하다 할 때 그 묘자예요. 근데 유는 뭐예요? 있을 유자예요. 자, 하나는 비었다는 말이 나왔고 하나는 있다는 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진공은 빈 걸 말하는 거고 묘유는 안 빈 걸 말하는 거예요. 이쪽은 없는 걸 말하는 거고 이쪽은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렇게 사는 게 명상의 삶이에요. 명상하는 거예요. 진공으로 채를 삼는다 이 말은 뭐냐? 마음을 비운다 이 말이에요. 마음을 비우는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마음을 비운다?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놓아버리는 연습을 많이 해요. 놓아. 좀 다 놔라 좀. 막 뭘 놓으라 그래요 보통? 쓸데없는 걱정 놓으라 그러죠. 또 뭘 놓으라 그러지? 아, 욕심이 너무 과해 너는. 좀 놔라. 우리가 서로 간에도 막 놓으라고 하잖아. 그때 보면 그게 놓으라는 게 대부분 뭐예요? 엄청나게 필요한 거예요? 그럼 놓으라고 하겠어? 그러니까 진공으로 채를 삼는다 어렵게 생각할 게 아니라 놓아야 될 것 좀 놔라. 이 얘기예요. 놓아야 될 건 뭐냐고요? 여러분이 알 거라마. 내가 다 설명해 줄까요? 이거 놓아야 될지 안 놓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는 거는 물어보세요. 근데 대체로는 알아. 대체로 문제는 그게 잘 안 돼서 문제지. 놓아야 될 거 알면서도 잘 못 놓는 게 문제지 뭘 놓아야 될지 모르겠다. 그거는 이제 가끔씩은 있어요. 그거는 그럴 때 한번 질문을 하시고 대체로 이제 크게 말하는 게 집착을 놓아라. 무엇에든지 집착하면 불행이 시작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좋은 거에도 집착하면 이게 불행이 시작된다니까. 집착이라는 것 자체의 속성이 그래요. 집착하면 안 돼. 자식을 위해 주고 자식을 위해 주는데 자식을 위해 주는 게 집착을 해버려. 그러면 자식이 불행해지기 시작해. 자기가 뭐 옳은 일을 해. 옳은 일에 집착해요. 그러면 그게 나중에 옳은 일이 아니게 돼요. 이게 묘한 원리가 이 세상에 적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명상에서 중요한 요 첫 번째 절반은 뭐냐? 잘 놔버리고 마음을 비워버리고 욕심도 놓고 집착도 놓고 번뇌망상이라고 하는 사심잡념, 사소한 잡생각도 자꾸 놓는 요 실력이 명상의 실력이에요. 자꾸 놓을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실력 있는 사람은 쉽게 놔버려. 실력이 없는 사람은 그 좀 놓으라 그랬는데 못 놔. 못 놓겠어. 안 놔져. 그게 뭐냐? 실력이 없는 거예요. 그럼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 훈련을 해야 되지. 연습을 해야 되지. 아침 좌선할 때 교무님이 계속 얘기했잖아요. 단전히 집중해라. 뭐 저녁 연구를 할 때도 여기 오면 자꾸 그 얘기를 해요. 자꾸 집중하라 그래. 뭐를 그런 걸 시켜 자꾸 귀찮게. 근데 여러분이 뭐 자기 발로 와놓고 왔으면 시킨 대로 해야지. 그게 뭐냐? 집중하라는데 집중이 안 되죠, 당연히. 왜? 집중력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집중이라고 하는 건 뭐냐? 그냥 정신 거기 와 있게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 와 있게 한다고 거기 계속 있어? 정신이? 맨날 어딜 가잖아요. 그러면 1초도 안 돼서 딴 데 가. 그럼 그놈 붙잡아서 다시 갖다 놓으라고. 근데 1초 만에 또 딴 데 가. 다시 붙잡아. 그러니까 누가 이기나 보자 하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힘이 센 사람은 붙잡아 놓으면 오래 거기 있는데 힘이 약한 사람은 1초도 안 있어요. 그래서 이거가 그냥 원래 그런갑다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힘의 문제예요. 힘이 없는 사람이 힘이 커지는 원리는 뭐야? 힘이 없는 사람이 힘이 커지려면 힘을 써야 돼요. 애를 써. 팔 힘이 없어. 그럼 팔 힘이 커지는 원리는 팔에 애를 써야지. 팔 힘을 써야 돼. 힘이 없는데 어떻게 힘을 써요? 힘이 없어도 아예 0이에요.
있어. 있는 힘을 쓰라고. 있는 힘을 다해서 집중을 하라고요. 자꾸 그러면은 그게 집중력이 커지는데 여러분 그 집중력하고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놓아버리는 힘하고 정비례하는 힘이에요. 그래서 이게 좌선 왜 하냐 그러는데 그걸 잘 모르더라고. 놓아라는데 안 놓아져. 힘이 없어서 그래. 근데 그게 집중하고 싶은데 집중이 안 돼. 힘이 없어서 그래요. 근데 그게 다른 힘인 줄 알아. 정확하게 같은 힘이에요. 그걸 이제 원불교에서 수양력이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정신 수양을 시킬 때 가장 시키는 게 집중력을 키우게 시켜요. 그렇게 하면 어떤 힘이 생기냐면 놓아버리는 힘이 생겨요. 자유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이거를 정확히 알고 열심히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앞에서 교무님이 막 집중을 하고 교무님만 애가 달아. 여러분 뭐 그러든지 말든지 뭐 그냥 근데 사실 알고 보면 누가 답답할 일이에요 이게. 본인이 지금 그 힘을 안 키움으로 해서 어떻게 되는지를 몰라서 그래. 마치 병원에서 의사가 볼 때 이 사람이 운동을 너무 안 했어. 그래서 지금 건강이 마구 무너지고 있어요. 당신 이러면 안 됩니다. 운동을 하라고. 근데 의사만 그냥 애가 달아서 운동하라 그러고 환자는 뭐 그러든지 말든지. 근데 나중에 보면 누구 답답할 일이에요 이게. 마치 이와 같은 거니까 여기 프로그램이 이게 사실은 굉장히 치밀하게 짜여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괜히 시키는 게 아니야. 저녁에 일기 쓰는 거, 아침에 좌선, 뭐 저녁에 연불 이런 게 정신 집중을 하면서 하루를 돌아보게 만들면서 모든 것이 여기에 다 이렇게 쌓여서 지금 말한 요 길에서 이쪽 길로 넘어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모르면 시킨 대로 하세요. 그러면 결과가 여러분이 후회하지 않을 테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진공으로 채를 삼는다 약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자꾸 그 습관을 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채를 삼는다 이 얘기는 평상시 정신 상태를 그 상태로 해라. 평상시에 어디에 묶여 있고 어디에 막 그냥 집착하고 있고 이거를 자꾸 털어버려서 텅 빈 마음이 뭐냐면은 어디에도 붙잡히지 않는 홀가분한 마음이. 이게 마치 뭐 같으냐면 여기 우리 그 이름이 뭐예요? 김남욱교우가 이 사람이 성격이 특이해서 맨날 이렇게 이 배낭 메고 가방 들고 막 이러고 다녀. 근데 여기 이거랑 가방이 꼭 필요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습관이 됐어. 그래서 이쪽에 가방 2개, 이쪽에 쇼핑백이랑 뭐랑 해서 들고 등에도 메고 계속 그러고 다녀. 그리고 우리가 같이 일하러 하는데도 그러고 나왔어. 그럼 여러분들 뭐라 그럴 거예요? 지금 일해야 되는데 좀 놔라고, 좀 내려놓고. 그런 걸 내려놨을 때 그 홀가분한 마음이 이게 빈 마음이고 진공으로 채를 삼는 마음. 홀가분한 상태로 다녀라 이 말이에요. 진공으로 채를 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방금 말했듯이 그냥 되지 않아요. 힘이 없으면 안 되고 습관화되지 않았으면 안 돼. 그러니까 습관화를 시켜야 되고 힘을 길러야 돼. 그런 것을 지금 집중 단련하는 게 또 좌선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하는 모든 프로그램이 거기에 맞춰져 있으니까 그거를 염두에 두세요. 진공으로 채를 삼아요. 자꾸 그 습관을 들여서 어디에도 집착하지 않는 마음으로 요걸 만들어가는 게 진공으로 채를 삼는다. 명상에 굉장히 중요한 거죠. 텅 비우고 욕심도 놓고 집착도 놓고 얼마나 편안해. 여기까지 이해하시겠죠? 근데 이제 그 다음 진공으로 채를 삼고 그 바로 옆에 뭐라고 써 있었어요? 바로 뒤에 묘유를 용을 삼아. 이건 뭐냐? 이게 없으면 명상이 이상한 명상이 돼요. 이게 그래서 과거에 수도를 잘못한 사람들, 명상을 잘못한 사람들이 이게 다 놔버리라 그러니까 다 놔버려. 뭐 걱정도 안 해. 그냥 팔자 좋죠. 해야 될 일도 없고 뭣도 아무것도 없이 그렇게 살아. 그러면서 이게 수도를 잘하는 거구나. 이렇게 하면
해탈을 하고 이게 자유의 세계구나. 이게 이 엉터리 수도한 사람들이 아주 표본이 그와 같이 산 거예요. 여러분 아마 여러분 식구들 중에 막 그러고 있으면은 어떨 것 같아요? 아무 일도 안 해. 그냥 뭐 걱정도 안 해. 그냥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그냥 다 놔버리고 뭐 막 살아. 그러면 행복해 할까요? 한번 해보세요. 잘 모르겠으면. 그렇게 막 살아보라고. 행복해지나?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옆에 있는 이걸 정말, 이 옆에 있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해. 묘유로 용을 삼는다. 그 진공으로 채를 삼은 빈 마음으로 할 일을 해야 돼요. 자기 할 일을 안 하고서 마음을 편안하게 하겠다? 그게 돼요? 여러분 여기 학생들 많죠? 학생들은 시험 때 되면 어때요? 시험 때 되면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해. 물론 준비를 잘하는 학생은 뭐 그러지 않겠지만 그런 학생은 제가 볼 때는 극소수고 이게 마음이 불편해. 마음이 무거워져. 그럼 생각해 보세요. 그럼 마음이 편안하려면 어떻게 되지? 놔버려? 걱정 놔버려. 그냥 괜찮아. 이걸 연습해. 막 단련해. 그래서 그게 대가가 됐어. 어떤 상황에서도 그냥 다 놔버려. 이렇게 수도하지 말라 이 말이야. 마음 편안하고 싶으면 할 일을 하면 편안해져. 해야 될 게 그때 공부를 해야 되는 타이밍인데 내가 안 해서 불편한 걸 갖다가 다르게 해결하려고 그래. 교무님 저 시험 공부 하나도 안 해서 막 불편해 죽겠는데 편안해지는 명상법 없어요? 내가 가르쳐 줄게. 공부 열심히 해. 이게 명상이에요. 그때는 그게 명상이에요. 해야 될 일을 정확하게 하는 거 그게 명상이에요. 해야 될 일을 잊어버리지 않고 챙겨서 그리고 엉터리로 하고 있었으면 바르게 하고 게으르게 하고 있었으면 제대로 하고 요거를 잘 하는 게 이게 명상이에요. 사실은 그걸 하기 위해서 앞에 진공으로 채를 삼는 게 필요해요. 진공으로 채를 삼는 게 안 되죠. 뒤에 게 다 무너져. 마음이 안 비워졌잖아요. 그러면 이게 일을 바르게 못해. 해야 될 일을 바르게 못해. 내가 마음이 안 비워졌어. 내가 무슨 어떤 대회의 심사위원이 됐어요. 심사위원은 뭘 하는 사람이에요? 공정하게 판단해서 그 결과를 줘야 되는 사람인데 내가 진공으로 채를 삼지 못했어. 내 마음이 안 비워져서 내 욕심이 있어. 그러면 욕심에 맞게 움직이게 돼 있어요. 거기 그 대회에 지금 국제 피아노 콩쿨 대회가 열렸는데 제가 심사위원이야. 근데 제 동생이 참가했어 거기. 근데 내가 마음을 여기서 안 비웠으면 안 배웠어. 진공으로 채를 삼지 못했어. 그러면은 제 심사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약간이라도 이쪽에 점수를 더 주게 되고 요런 게 진공으로 채를 삼지 못하면 묘위의 용이 무너지는 현상이에요. 욕심을 안 비워도 무너지고 이 자기 마음을 막 흐트리는 그 무언가가 있는데 그거를 딱 깨끗이 비워내지 못하면 요것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행복의 길은 멀어져. 행복의 문이 닫혀버려요. 요 관계를 잘 알고 이게 굉장히 오묘한 얘기예요. 지금 여기 간단하게 얘기하지만 인생 문제 전체를 풀어가는 키워드예요. 이것이. 묘유로 용을 삼는다 이거는 그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그게 인간관계의 일이든 자기 직업상의 일이든 또는 뭐 자기 건강관리상의 일이든 무슨 일이든 간에 크고 작은 일로 이루어져 있어 우리 인생이. 근데 그것이 잘 되게 해야지 우리가 마음도 편안하고 행복한데 잘 되는 원리는 진공으로 채를 삼고 그 다음에 그것이 잘 되게 적시에 해야 될 일은 하고
곰곰이 생각해서 잘 판단해서 해야 될 일은 그렇게 하고 또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해야 될 일은 그렇게 하고 그게 묘유로 용을 삼는 겁니다. 근데 요것이 굉장히 다양한 상황에서 우리가 적용이 되면서 우리가 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러니까 이 명상, 원불교에서 말하는 이 명상이라고 하는 거, 이 무시선이라고 말하는 거는 인생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인생 전체를 제대로 사는 법이라고 바꿔 말해도 상관이 없죠. 요거에 대한 거를 정확히 아시고 지금 진공과 묘유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강의를 짧게 하기로 했으니까 잠깐 쉬고 그 다음에 질의응답 쪽으로 지금 갈까 하니까 10분 정도 쉴까요? 네, 지금 35분이니까 45분까지 들어와주시면 됩니다.